대한민국. 폭포가 실제로 한국에 다녀온 배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던 In memory of our fallen comrad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전생한 캡틴 따겁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로 지금까지도 나뉘어져 있는 전세계 몇 안 되는 분단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6.25 전쟁석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국가가 총 16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중에서 영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병력을 파견한 나라입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영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와. 와. 진짜 런던이네. 이게 제가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행에 대해서 감흥이 좀 많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는 언제나 즐겁네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궁, 영국 의회라고 하네요. 영국을 상징하는 빅벤, 시계탑이죠. 여기 영국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강입니다.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들을 지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11시 정각 딱 마침 저 빅벤이 울리네요. 런던의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엠뱅크먼트 가든. 여기에 세워져 있는 동상들이나 기념비들이 이제 다 영국이 참전했던 전쟁의 군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다. The Korean War.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거리는 약 9,000km입니다. 이 먼 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영국군 8만 1,084명이 작전에 참여했고 그 중에 1,106명이 작전 중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천 명이 부상당하고 1,060명이 전쟁 포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국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인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네요. 먼 나라의 전쟁을 기억하며 참전한 용사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작성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우리나라로 달려와준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Hey. 안녕하십니까? Are you a member of the Korean War veterans? No? I am a bit young for that. But let me show you. My great uncle was a veteran. We went to Korea. You? Yeah, to Gloucester Hill. Yeah, Imjin River. I know that British armed force have a battle, right? That's my daughter-in-law. Daughter-in-law. Yeah. So your son married a Korean girl? Yeah. Wow. 아, 광화문. Yeah.
아. He was in the Gloucester Regiment. That's his name in there. Lance Bombardier Martin Mackay. He was captured and was prisoner of the Chinese Yulu River for 2 years. He survived. Thank God. Yeah, completely surrounded. Chinese came in 3 days, no water, run out of ammunition, and then they captured them, marched them through Pyongyang. 6 weeks. 6 weeks walking to the Chinese border. I'm writing a book about his experiences. Thank to your great uncle. Every Korean person I've met, including my father-in-law, were very grateful for what my family did, because otherwise you'll have North Korea and no K-pop. No K-pop. Right, I have to go. I'm going to see my son. Okay. Nice to meet you, sir. Sino. Gino. Yeah, Robert. Robert. Nice to meet you. Yeah, good to meet you. Have a good trip in London. Thank you. Thank you. 참전용사의 가족분을 만나게 되네요. 할 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영국은요, 미국에 이어서 한국 전쟁에 2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거든요. 사실 영국에서 한국 전쟁이 되게 잊혀진 전쟁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Remembering the forgotten heroes of forgotten war. Thank you, Austin family. 이 기념비조차도 2011년도에 이제 추진이 되어가지고 2014년도에 세워졌다고 해요. 영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이 굉장히 비중이 없게 돼버려서 그게 Forgotten Hero, Forgotten War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전쟁. 영국에 남은 또 다른 한국 전쟁의 흔적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아, 저건가 보다. 전쟁 박물관입니다. 흠포가 엄청 크네. 저 위에 써있는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틴어 문구 이런 거 아닐까요? 저거 써있는 건? 영국군이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시 내각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가 적힌 곳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Can I ask you where's the display about Korean War? There's only a small bit about Korean ones on level 2. Level 2. To be honest, it's just a picture of the DMZ. Oh, okay. Thank you. No worries. 1947년부터 1968년까지 이 일을 간단하게 기술한 건데 뭐 이렇게 참여했다 뭐 이 정도만 써있네요. 이 많은 전시와 이 많은 섹션 중에 딱 한 판에서 그냥 진짜 조그맣게 써있어요. 한국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진짜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양상 여기에 그냥 진짜 한 줄 포스트잇 하나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참전 용사분들이 한국 전쟁을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 Forgotten Heroes,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My sister. Huh? That's a video. Video, it's okay? Yeah, that's me. Where are you from? Greek. Greek? Yeah. Oh, okay, I have one pork wraps. Rap, yeah? Yeah. 이게 하나에 9파운드고 물 한 병에 1파운드였거든요. 이거 다 합쳐서 10파운드인데 10파운드면 거의 18,000원, 19,000원? 영국 음식이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는 존재 자체만으로 한국 전쟁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보기 위해서 바로 떠나봤습니다. 아, 좋은가 보다. HMS Belfast. 25. 제가 이 벨파스트함에 온 이유는 영국에서 군인들을 파병할 때 이 배에다가 병사들을 싣고 한국에 파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가 실제로 한국에 다녀온 배입니다. 우와, 대박. 오우씨, 기름. 아이씨, 잘못 만졌네. 원래 선원들이 밥 먹던 곳인가 보네요.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도 해군 따라가지고 합병 타고 출동 나간 적이 있는데, 아이고, 한국 함정들도 엄청 이렇게 가파르더라고요. 소리 나는 거구나. 놀래라. Surgeon Lieutenant. 28세 나이로 군의관 토니 로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졸업해서 금방 의사가 된 그는 한국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제일 최전선에서 목도했다. 그리고 한국 군인들, 북쪽과 남쪽에서 온 많은 민간인들도 구했다. 15th of June, 1952. North Korean forces invaded Changnedo Island this morning. Sir, male casualty, Korean, wound in the abdomen with protrusion and perforation of the bowel. Let's get him anaesthetized straight away and I'll close the perforation, return the bowel to the abdominal cavity. When Surgeon Lieutenant Tony Rowan left the Royal Navy, he went on to have a long and distinguished career in medicine. 나는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던 앤서니 로안 대위의 왕입니다. 와, 여기는 전시실인데도 무섭네. 와, 근데 진짜 치과 냄새 나요. 되게 잘 만들어놨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음향이 더해지고 내가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1938년에 만들었냐? 진짜 대박. 인간이란 참. 와, 이거 타이타닉에서 보던 그건데 풀 스피드 이러면 여기서 막 엄청 태우는 거 아니야? What is known as the armored box. 벨파스트는 증기로 가는 The main 함정이었네요. belt of this armor protected. 충분한 증기를 만들기까지 4시간이 걸렸답니다. Safe from enemy.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영국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겼다는. 영국은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선박 건조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특히 16세기 초까지는 스페인이 해양력과 상업, 군사적 선박 운영에서 최강이었던 시기였는데요. 1588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영국의 선박 건조 기술과 해군력이 서서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에 세계 1위의 조선 국가로 이제 영국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805년 트라팔카 해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을 상대로 영국 해군이 나폴레옹의 해상 침공 계획을 무력화시킨 그런 해전이 트라팔카 해전인데요. 이를 계기로 100년 넘게 영국 해군이 바다를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선박 기술은 전쟁이 가장 큰 촉진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배가 있는데요. 1912년에 등장한 타이타닉호입니다. 구조 설계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추진력 모두 당시 최고의 기술이 총집결한 배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첫 출항에서 침몰하면서 영국 선박 기술에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추구하는 기술과 전쟁 기술 중심의 군함 건조에 이제 영국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것이 벨파스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대의 방어력과 화력을 겸비한 타운급 경순양함의 특징과 그 시대의 기술 발전을 잘 보여준 함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MS 벨파스토를 보면서 당시 영국의 선박 기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 런던 브릿지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영국 런던에 오시면 런던 브릿지 보러 한 번쯤은 여기로 오실 텐데 강 위에 있는 저 전원 이상한 전함은 뭐지?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바로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HMS 벨파스트 함입니다. 큰 전함을 돌아다녀서인지 금세 배가 고프더라고요. 영국에 왔으니 영국 전통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애플 크럼블. crumble. It's like a biscuit top in, and then fruit underneath, and then we serve it with custard. It's very. Can I have one too? No, Really? I like it. 이 크럼블은 원래 식료품이 귀했던 세계 제2차 대전 때 밀가루를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Sure, and have a wonderful evening. Thank you, madam. Bye bye now. 애플 크런치. 빵 부순 거에 사과죽 넣은 느낌? 나름 맛있습니다. 오 엄청 맛있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곳을 가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또 다시 여기서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 안에 한국전쟁에 관련된 명소가 조그맣게 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5유로.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예쁘다. 난 왜 유럽을 이제 왔을까? 세인트 폴 대성당에는 영국의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윈스턴 처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을 이끌었던 수상이죠. 마거릿 대처, 그분들의 장례식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왕세자와 왕세비의 결혼식도 거행되고 엘리자베스 2세의 다이아몬드 주빌리라 그래서 즉위 60년 기념식도 여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성당의 지하실 쪽인데 여기에 또 뭐 볼 것들이 또 있다고 하던데. 넬슨 제독의 무덤이라고 하네요.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부수고 영국을 이제 대영 제국으로 이끌었던 그 넬슨 제독. 여긴 누구지? 1990년 쿠웨이트에서 일어났던 걸프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비인 것 같습니다. 작전 이름과 참가했던 분들을 위한 추모비 기념패인 것 같고, 이런 현판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영국이 진짜 참전 군인들에 대한 그 기념 이런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이 전 세계에 있는 전쟁에 진짜 다 하나씩 손댔구나 생각도 좀 듭니다. 안 참가한 데가 없어요. 뭐 전 세계 어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대 식민제국인 대영제국 시절에 붙어있는 별명인데요. 얼마나 위상이 대단했냐면 대영제국 전성기 때 식민지를 뺀 영국 영토는 사실 지구상 전체 표면의 0.2%도 채 안 되거든요. 영국에서 이렇게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원료, 여기에 기술 혁신이 결합해서 이제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공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영국은 세계 공업 생산의 25%, 해외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당연히 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장혹한 역사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Remember the British swordsmen who died in the First War fought in name of the United Nations. 그들의 용기와 인내에 감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에 평화와 화해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신 앞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세인트 폴 대성당 지하실에는 참전용사부터 유명한 예술가까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 설리번. 물론 다 되게 대단한 분들이시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묘비에다가 써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죽을 때 뭘 남길 것인가? 내 이름과 태어난 해, 죽은 해 이런 것들을 쓸 것인가? 내 가족들을 쓸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인트 폴 대성당 투어를 마쳤고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세인트 폴 대성당 주변이 다 폭격을 당했대요. 근데 이 세인트 폴 대성당만 살아남아가지고 영국은 지지 않는다,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담게 된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인트 폴 대성당 지하에는 영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미인들, 그분들의 무덤과 뭐 편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위한 그런 기념패가 달려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펜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6.25 전쟁사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지금의 평화는 우리나라 국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의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꿈꾸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영국에 오신다면 영국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또 축구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 일정을 비워서 저처럼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가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좋아서 여행하는 캡틴 따거였습니다. 필승! 메라바! 안녕하세요.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헤이시스터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행하기 정말 좋은, 그리고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멜하바라고 인사를 하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 어딘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튀르키예의 괴레메라는 지역입니다. Yeah, it's that whisper in my soul. Yeah, saying you gotta roll with it. Just roll with it. Just gotta go with it. Just go with it. Oh, life is gonna spin out of control. Just go with it. Just go with it. You gotta roll with it. Just roll with it. Just gotta go. 이곳은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이스탄불과 거리가 좀 있는데요. 이스탄불 항공에서 국내선을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앙카라나 안탈리아 항공으로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마다 금액과 소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비교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지아 여행을 한 뒤에 트라부존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이동을 해서 괴레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좀 앉아서 잠깐 좀 쉬어야겠어요. 15시간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여러분, 저는 괴레메에 도착했고요. 지금 8시 6분이에요. 와, 진짜. 근데 저 의자도 뒤로 안 젖혀져가지고 거의 앉아서 거의 밤새다시피 왔거든요. 쉽지 않다. 저는 일단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호스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마 체크인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배낭이라도 맡기러 갑시다. 저는 블룬 투어를 예약을 했고요. 근데 매일매일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격을 체크해야 되고, 사실 지금 공휴일이어가지고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열기구 투어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달라지곤 했는데요. 책정의 기준은 날씨였습니다. 거의 탑승일 전날쯤에 가격이 책정이 되고, 저렴하게는 70에서 80유로, 비쌀 때는 200유로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요 근처에 캠핑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예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그 캠핑장을 먼저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가 확실히 다 모래 지형이어가지고 눈이 엄청 따가워요. 에이, 공기가 좋진 않겠구만. 주인장님 어디 계시지? 와, 여기가 뷰포인트인가 보다. 엄청 시설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1박에 250리라 면은 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좀 묵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볼륨 뜨는 거 볼 수 있대요. 캠핑장이 크네. 괜찮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시내랑도 엄청 멀지 않고요. 한 10분 걸어갔나? 그 호스텔의 반값. 내일 제가 2박을 호스텔 예약했기 때문에 그 후에 여기 오는 것으로 하려고요. 여러분, 피데이입니다. 저는 지금 계란 들어간 메뉴 시켰고요. 바게트 피자네? 이게 120리라거든요. 그러면은 6천 조금 넘네. 양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일몰이 예쁠지 모르겠네요. 나름 맑은 것 같은데 구름이 좀 전망대가 뒤에 있길래 거기 한번 가는 길 좀 보려. 요 주위로 되게 그런 동굴들이 이렇게 성벽처럼 두르고 있고 풍경이 되게 뭐랄까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냥 누가 이렇게 떼다 박은 것 같은 느낌? 신기합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네. 이 포인트를 갈 거면 10리라를 내래요. 전망대는 뭐다? 오르막이다. 여기 한 번쯤 올라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 숙소들도 많고요. 저게 우치사른가 보다. 바로 옆 동네가 있거든요. 너무 특이하고 이런 모양의 협곡은 본 적이 없는데 와. 이 괴레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기암 괴석.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보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은 내가 진작에 이곳을 와봤더라면 달에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이라는 거겠죠. 이런 풍경이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버섯바위가 자세히 보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의 색깔이 달라요. 그 말은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 연한색으로 된 암석은 응회암이라는 암석입니다. 화살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윗부분은 좀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건 우리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모암이라는 암석인데 현모암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문제는 응회암이 조금 더 부드러운 암석이다 보니 훨씬 빠른 속도로 침식이 진행되고 현모암은 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좀 많이 남고 아랫부분은 약간 날씬하게 빨리 깎여 들어가서 현재 버섯 모양의 바위 기둥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응회암이 다 깎여 나가 버려서 이 버섯 바위 기둥을 보기 어려우니까요. 국군장병 여러분, 전역 후에 튀르키예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이 괴레메 계곡을 방문하셔서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경관을 마음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하네. 이거 바람으로만 깎였을 거 아니야.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이 기암 괴석을 바라보며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데요.
말없는 자연이 주는 이 놀라움과 평안함 속에서 괴레메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와, 불고 싶다. 갑시다. 여러분, 진짜 커요. 와, 따뜻해. 저는 안전교육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길. 알록달록한 열기구와 어스름한 하늘. 그리고 비현실적인 바위가 어우러진 괴레메의 풍경이 정말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귀가 먹먹해요, 먹먹해. 귀가 먹먹할 만큼 하늘로 오르니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흐려진 열기구의 색깔들, 모든 색을 삼켜버린 듯 오늘의 태양이 뜨고 있었습니다.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제각기 색을 뽐내기 시작하는 풍경. 어느 때보다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행 와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에 펼쳐진 수많은 열기구 속에도 저처럼 각자의 행복들이 넘실거리고 있겠죠?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와, 여기 맞추시나 봐. 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침잠을 좀 더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내일 캠핑장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일 그린 투어를 하고 아예 드랍을 캠핑장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되게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편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괴레메는 정말 투어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어가 많은데 ATV 그리고 여기 많이는 열기구 투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린 투어랑 레드 투어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레드 투어는 조금 여기 근처고 그린 투어가 그나마 이렇게 뚜벅이들이 좀 가기 힘든 그나마 조금 거리가 있는 데들을 이렇게 가서 그린 투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일단 그린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졌다 졌어. 해외여행 중에도 참을 수 없는 한식의 유혹. 저도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괜찮네. 든든한 한 끼로 배도 채웠으니 괴레메의 대표적인 투어를 가보실까요? 출발합니다. 그린 투어. 티르키의 그린 투어의 첫 장소. 괴레메 파노라마에 도착했습니다. 티르키예가 자랑하는 자연의 걸작을 둘러보며 설명을 함께 들었는데요. 저 오른쪽에 우치사르성에서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좋다고 저길 꼭 가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날이 좋으면은 서쪽에 만년설 있는 산을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겨울 액티비티를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티르키예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곳, 셀림의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너무 시원하다. 바위산 이곳 쪽에서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 가면 근데 정말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사들이 거주하던 공간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실 이 셀림의 수도원이 건설된 거는 8세기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 처사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380년. 12년 뒤인 392년에 가서는 아예 제국 내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행사를 모두 금지시켜 버려요. 8세기에 박해를 피해서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왜 굳이 여기다가 동굴을 파고 수도원 성당을 지었겠느냐? 속세가 싫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제국의 정치적인 후원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속적인 성격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자신의 영혼의 어떤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저 외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수도원의 시작이거든요. 셀림의 수도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이 더러운 꼴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도 파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드가 만들 수가 있지? 우와, 우와. 우와. 야? 네, 그렇게. 여기 밑에는 엄청 크다. 하나, 열둘.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학 30년 거 여기에 연결 좀. 한국어 가이드 너무 웃기네. 이런 거 있었어요. 저 빠르게 설명하고 내려갈 건데. 뒤에 가서 지하로 지나 사이만 붙이하고 사이에 사이 붙였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우와, 해. 밖은 또 엄청 뜨거워요. 숨어 살던 이들이 그리워했을 햇빛과 함께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흐라라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한 20분 걷고 밥을 먹는 데가 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소리 들린다. 계곡이다. 근데 먼지. 우리나라 계곡 풍경인데? 그래서 닭백숙 먹고 닭백숙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점심 먹나? 네, 여러분 저는 투어가 끝나고 캠핑장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린 투어를 마치고 첫날 예약했던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하길 정말 다행이었어요. 와, 여기까지 꽉 찼어. 등에 짐을 잔뜩 져야만 하는 캠핑이지만 무게에 비례하는 게 캠핑의 낭만이잖아요. 열심히 텐트를 치고 캠핑의 낭만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집 뷰입니다. 바로 앞에. 달도 떴어요, 지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괴레메 여행 어떠셨나요? 독특한 귀함 괴석부터 또 알록달록한 열기구까지 눈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일 정도 괴레메를 여행하면서 5-60만원 정도의 경비를 사용했는데요. 식비로는 대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투어비로는 30만원 정도, 숙박비로는 1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힐링과 액티비티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바위의 도시 튀르키예 괴레메. 전역자의 도전 정신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헤이시스터였습니다. 안녕.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에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푹삭 속았수다 스페셜로 이 드라마 속의 제주도 촬영지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바로 제주도의 옛날 족발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던 도라루방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대정읍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비행장도 생기고 송악산 일제 동굴 진지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안 찍으세요. 안녕, 여행하는 메이입니다. 안녕. 잠깐만, 이거 찜질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